이어서 4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매입거래 3점 전자세금계산서로 되어 있죠. 자, 자료 설명을 보면은 매출거래처 대표이사에게 선물할 골프채 세트를 외상으로 구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세금 25만 원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처 대표에게 선물할 접대비죠. 이건 접대비 성격의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는다. 따라서 이거는 54번 불공유형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 건이죠.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그러면 우리는 11월 13일 날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11월 13일 날 54번 불공으로 불공제 사유는 9번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선택해 주시고 품명에다가 골프채 세트 수량 단가 수량 하나에 250만 원 거래처 제1골프죠.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이니까 1번 해주시고요. 분계는 대금을 어떻게 했습니까? 외상으로 했으니까 이건 외상 분계하면 안 되죠. 왜냐? 재고자산이 아니에요. 상품이. 그러니까 3번 혼합분계 해주시고 이건 상품을 813번 접대비로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대변에다가 253번 미지급금으로 해야 됩니다. 275만 원. 그리고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제1골프 주식회사로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불공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 접대비에는 공급가액만 오는 것이 아니라 공급가액에다가 여기 있는 세액까지 전부 접대비가 되는 거예요. 자, 54번 불공유형으로 입력하면 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31회에 FAT 1급의 5번 문제 부가가치세 5번 실무수행 문제는 뭐가 나왔느냐? 매출거래 4점짜리가 나왔어요. 왜 매출거래인데 4점을 주었을까요?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2018년 9월 1일에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던 복사기를 처분하고 대금은 월말에 받기로 했다. 매각거래예요. 유형자산의 매각이죠.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하는 거하고 단 당기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계 처리는 일반 전표에 입력되어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전송 업무는 생략하고 전자 입력으로 그냥 해라 하는 거. 네. 자,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문제인데 당기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계 처리가 일반 전표에 입력되어 있다. 그러면 12월 31일 날 처분하는 날 감가상각을 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매각 직전에 감가상각 누계액 여기에 그게 반영이 됐는지 확인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 그렇다면 이거 여기 있는 거 일반 전표에 입력되어 있다는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여기에 다 반영이 되어 있으면 감루를 이걸로 계산하면 되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월 30일자 일반 전표로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1월 30일 감가상각비 192만 2,387원인데 이렇게 봐가지고 모르겠네. 그러면 합계잔액시산표를 보는 게 맞겠네. 합계잔액시산표를 처분 날짜인 11월 30일자로 조회해 보세요. 11월 30일로. 그래가지고
이 비품에 대한 복사기 600만 원 취득한 것이 이거 비품이 하나밖에 없을까? 호호.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재고 유형 자산에 가서 비품 이렇게 3272 3272 272 감가상각 누계액이 딱 맞아요, 지금. 예. 그런데 여기 비품의 취득 금액은 990인데 그러면 여기 비품에 복사기 말고 다른 것이 또 있었다는 얘기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3272 비품 금액을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예, 비품을 더블 클릭하면 계정별 원장이 나오는데 전기 2월 600만 원짜리가 있고 내비게이션이 중간에 122에서 그렇게 해서 900 그다음에 에어컨을 270에 샀네요. 금년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 비품은 복사기는 2018년 9월 1일에 샀기 때문에 요 600만 원이 전기 2월에서 넘어온 게 맞아요. 전기 2월에서 넘어왔고 내비게이션은 3월에 샀고 에어컨은 8월에 샀어요. 2019년도에. 아직 결산기일이 안 됐기 때문에 12월 31일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감가상각을 아직 안 한 거예요. 안 한 것이고 요 비품은 처분하는 시점에서 감가상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잔액 3272, 387은 뭐가 반영된 거예요? 조금 전에 일반 전표에 입력되어 있는 여기 11월 30일 요 금액이 이미 반영된 거죠. 따라서 그냥 요 금액으로 회계 처리하면 무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11월 30일 날 어떻게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로 가서 11월 30일이죠? 30일. 자, 세금이 있는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1번 과세 매출이고 품명에는 복사기 순양단가 지나가고 공급가액이 35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겠죠.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동방 어페럴 전자세금 계산서 1번 전자입력으로 해주고 분계는 이게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분계는 혼합분계로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혼합분계 해주시고 상품 매출을 갖다가 비품으로 고쳐야 된다. 고치고 나서 금액을 바로 고쳐야 돼요. 금액은 취득 금액인 600으로 고쳐야 돼요. 600만 원. 그리고 지금 비품을 처분할 때는 비품이 대변에 가지만 비품의 감루는 대변의 반대인 차변에 와야죠. 차변에다가 비품 코드의 다음 코드 213번으로 해서 3, 272, 387 이거 꼭 넣어줘요. 그리고 나서 대금을 얼마 받아야 되는가를 어떻게 받았는가를 정리한다 그랬죠. 자, 350만 원의 VAT 별도로 처분을 했는데 대금은 월말에 받기로 했으니까 미수금이 되는데 자산이니까 3번 차변에 넣어야 되는데 부가세 별도니까 요 두 금액의 합계인 이 금액이 미수금이 돼야 되죠. 385만 원을 미수금으로 입력해야 된다. 부가세까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미수금 계정 코드는 120번 자산 3850 플러스가 되겠다.
그리고 나서 차액을 확인합니다. 차액을 밑에서 보면은 772387이 나오는데 이것이 차변이 금액이 작은가 대변이 작은가를 보셔서 대변이 작으니까 이건 대변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대변에 오는 것은 수익이죠. 그러면 여기 오는 계정 과목은 처분 이익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을 처분한 이익을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익 발생 4번 대변에다가 만약에 차변이 금액이 작다면 저 금액을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입력하면 될 것이고 지금은 대변에 메꿔야 되니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 914번 772387 네, 마지막에 탭키 눌러서 고칠 거 없는지 잘 보셔야 돼요. 시간이 여유가 여러분이 있으면 검사를 잠깐 해보면 되는데 처분금액 350만 원하고 뭘 비교합니까? 장부금액을 비교하면 되죠. 그러면 장부금액이 얼마냐? 600만 원에 산 복사기를 마이너스 감누가 3, 272, 387이니까 뺐더니 227,613원이에요. 장부금액이 2727 613이 장부금액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장부금액이 이런데 250에 팔았으니까 그 차이가 227,613원이다. 아니 77만 2천 왜 이렇게 차이가 나? 장부금액이 350에 처분했죠. 350에 예, 복사기 350에 그래서 350만 원하고 요 270 예, 그 금액을 비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350만 원 빼기 2727613 빼보니까 772,387 딱 떨어지죠. 이만큼 더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 그래서 시간이 되면 그렇게 처분 금액하고 장부 금액을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이 검사를 해보시고 아무래도 내가 지금 시간에 쫓기는 것 같아 시험 볼 때 그러면 이거 틀림없이 맞다고 보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맞아요 대부분. 예, 시간 되면 한번 검증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할 일이 많았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여기까지만 했는데 원래는 처분하고 나면 고정자산 등록 대장에다가 이거 반영해야 돼요. 문제가 만약에 평가 문제가 하나 더 나오면 고정자산 처분 내역을 고정자산 등록 대장에 반영하시오. 자,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치고 해봅시다. 자, 우리가 모든 시험은요 회차가 거듭될수록 난이도는 새로운 형태 문제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 실무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 자, 고정자산 등록해 가지고 여기서 비품을 찾아요. 비품 엔터. 그럼 복사기 있죠.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세요? 처분을 했으니까 여기에 처분 날짜를 넣는 단이 있어요. 여기 입력돼 있네. 2019년 11월 30일. 네. 그리고 당기 감가상각 이것도 11달 11월 30일 날 처분하면서 11달치 아까 11월 30일 날 일반 연필에서 확인했죠. 192만 2,387원 여기도 이거 반영돼 있고. 그러니까 요 양도일자를 입력하는 것이 양도일자를 고정자산 등록대장에 입력하면은 여기 내용연수의 월 당기의 감가상각 기간이 11개월이 입력되면서 여기 회사계상 상각비가 자동 반영돼요.
이거를 입력해 줘야 돼. 여러분 처분할 때는 이 부분을 입력해 준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처분 날짜 양도 일자를 고정자산 등록대장에 반영해라 그러면 이 자리에 와서 요거 입력해 주고 여기 달수 제대로 떨어지고 여기 감가상각비가 제대로 계산되는지 보셔야 돼. 엔터 쳐서 저장해 둬야 돼요. 자, 그러나 우리가 지금 31회 문제에서는 고정자산 등록대장에 반영하라는 문제는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안 했지만 실제 가보니까 입력은 돼 있었어요. 출제자가 입력해 놓은 거예요. 자, 다음 문제. 6번째 문제는 매입거래에 청구서가 있는데 이러한 전화요금 청구서 같은 경우는 아래 부분을 잘 보라 그랬죠. 아래 부분에 보면은 전화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거에는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꼭 보시고 이걸 전자세금계산서로 취급을 해줘야 돼. 그래서 전자입력 이거 꼭 1번 넣어주고 가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자,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1번 회사의 11월분 전화요금 명세이다.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입력하고 납부 마감일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이체된 거래의 입력은 생략. 그리고 메인 매출 자료 입력하는데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해라. 이거 빼먹지 말아야 돼. 자, 그리고 전화요금을 말이죠. 작성일자 기준으로 작업을 할 때는 여기 작성일자가 12월 8일이잖아요. 납부는 12월 말에 납부가 되는데 보통예금에서 자동이체된대요. 이거는 회계 처리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요 기준으로 우리는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돼요. 자, 12월 8일 12월 일반전표에도 죄송합니다. 일반전표가 아니에요. 예, 세금계산서잖아요. 세금계산서. 네, 그러니까 메인 매출전표에 12월 8일 12월 8일자 51번 과세매입 품명에는 전화요금 공급가액에는 거기 있는 청구서에 있는 대로 154 플러스 거래처는 KT 서대문지점 전자세금은 1번 해줘야 돼요. 이거 전자세금 계산서다. 자, 분계는 혼합분계 해야 됩니다. 미지급금 회계 처리해야 되니까. 그리고 상품을 통신비로 바꿔야죠. 전화요금이 상품이 아니죠. 통신비 814번으로 바꾸고 내려와서 대변에다가 미지급금. 네. 그래서 작성일자 기준으로 전화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다 미지급금으로 하면 됩니다. 169 400 탭키 눌러서 거래처 KT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과세 매입으로 해주고 전자입력 처리해주고 상품을 통신비로 바꿔야 되고 대변에는 253번 미지급금으로 처리한다는 거 주의할 점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부가가치세 실무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보통예금 거래내역에 맡기신 금액 부가가치세 서대문 세무서에서 맡기신 금액이라는 건 뭐예요? 돈이 우리 회사에 세무서에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예금 어디로 가요? 차변으로 가야죠. 보통예금 차변으로. 자,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그러니까 보통예금 국민은행에 차변해 갑니다. 6월 30일에 입력된 일반전표를 참고하여 환급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어 단 거래처 코드를 입력할 것. 여기 거래처 나와 있어요. 통장에 거래처 나와 있으니까 그냥 하시면 되고 6월 30일 거래 이것도 사실 조회 안 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네, 왜냐? 여기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환급세액은 우리가 부가가치세 정리분계할 때 뭘로 처리합니까?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거 여러분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미수금이 자산이었잖아요. 오늘은 받았으니까 미수금은 어디로 가야 돼요? 대변으로 가야 된다. 미수금. 미수금은 대변에, 보통예금은 차변에. 자, 입력하겠습니다. 8월 20일 날. 일반 전표 입력사항이에요. 이거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사항이 아닙니다. 일반 전표 8월 20일. 차변의 보통예금. 국민은행. (339) 플러스 대변의 미수금 미수금입니다. 미지급금이 아니고 거래처 거기 통장에 찍힌 서대문 세무서 금액은 똑같이 339 플러스다 이거. 그래서 아마 6월 30일자 일반 전표 조회에 보면 미수금이 서대문 세무서에 33만 9천 원 잡혀 있을 거예요. 자, 시간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6월 30일 거 딱 보면 여기 미수금 34만 9천 원. 그래서 오늘 돈을 받았으니까 이 미수금이 차변에 있던 것이 오늘은 대변에 간 거죠. 이렇게 해서 24점으로 배점 부여된 31회 FAT 1급의 부가가치세 문제 다 정리해 봤네요. 그러면 결산 문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산 문제 보겠습니다. 자, 손익의 예상과 발생에 관한 문제 4점짜리 나왔는데 자동차 보험증권이 있고요. 자료 설명을 무조건 읽어봐야 돼요. 7월 31일 본사 영업부 차량에 대하여 국민화재 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1년분 보험료를 납입한 후에 자산 처리했답니다. 여러분 비용을 보험료를 자산 처리했다는 건 뭐예요? 선급 비용으로 처리해버렸다 이거예요. 예. 결산일 현재 보험료 경과분을 계상하시오. 경과분은 비용 자산이 아니라 뭘로 해야 돼요? 경과분을 차변에 보험료로 처리해라 이 말이에요. 경과분은 이제 보험료로 처리해라. 그러면 대변은 뭐가 돼요? 선급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비용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비용을 발생시키는 건데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던 자산을 대변에 기록해서 자산 감소시키고 차변의 비용을 발생시켜야 돼요. 이거는. 보험료 7월 31일 날 자산 처리했으니까. 자, 그러면 7월 31일 날이면 경과분이 몇 달인가 볼까요? 8, 9, 10, 11, 12. 네, 손가락 꼽아보니까 5개월치네요. 5개월분 보험료가 경과된 거예요. 그러면 1년치가 얼마였냐면 144만 원입니다. 그러면 5개월치 어떻게 계산해요? 144만 원 곱하기 5 나누기 12 하면은 이게 5개월분의 보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기로 두들기면 돼요. 144만 원 곱하기 5 나누기 12 60만 원이더라 이겁니다. 이 돈을 일단 빨리 경과분 계산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보험료 60만 원 비용 발생시키고 대변에는 선급비용 60만 원 자산 감소시키는 이런 회계 처리를 어디다?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에 해야 된다. 이거의 특이한 점은 이겁니다. 보험료를 납입할 때 자산 처리했다는 게 특이한 거예요. 보통 비용 처리하죠. 그리고 나중에 미경과된 거. 경과가 5개월이면 미경과가 몇 개월이에요? 7개월. 미경과된 7개월을 자산 처리하는 분계를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그 반대예요. 문제를 잘 이해해야 돼요. 자, 12월 31일 일반 전표에다가 이렇게 입력하세요. 차변의 보험료 60만 원
보험료는 800번대 코드 써야 되겠죠? 821번 60만원. 대변의 선급비용 자산감소. 이거 선급비용은 거래처가 아마 등록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보험사냐, 보험증권이 있으니까 여기 보험증권에 보면은 국민화재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 증권에는 아니고 자료 설명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국민 거래처 있을 거예요. 예, 국민화재 있죠? 코드 걸어줘야 됩니다. 거래처가 없으면 결산수정분계 때 거래처 사용을 안 합니다. 근데 이 문제처럼 자료 설명에서 국민화재 뭐 이런 말이 나오면 거래처를 명시해 주고 입력해야 돼요. 60만 원. 자, 좀 까다로운 점이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 결산 문제입니다. 4점짜리. 매출 채권에 대하여 1%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다. 수동 결산 또는 자동 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반영하시오. 자동 결산이 더 실수를 안 하죠. 자, 그러면 입력하러 갈 텐데 가기 전에 계산을 미리 해가지고 가야죠. 그래서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 잔액의 1%만큼 계산을 해보러 가려면은 12월 30일 일자 합계잔액 시산표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12월 31일 합계잔액 시산표 거기에서 외상매출금부터 확인합니다. 자, 외상매출금 잔액이 이겁니다. 자, 1%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374, 338. 여러분 이미 풀어서 이게 이게 달라지진 않고 대손 충당금이 달라져 있어. 1%로 여기가 지금 여러분은 3,743,380으로 돼 있어야 돼요. 아까 결산 수령분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저는 안 돼 있는 상태니까 여기는 지금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2992000이에요. 그러면 이걸 빼는 겁니다. 빼기 2992000 이미 설정되어 있는 걸 빼면 751380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지에다가 751380을 메모하죠. 추가 설정해야 될 거예요. 외상매출금에다가 751380 메모해 두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받으러움도 해야 되죠. 여기 받으러움 잔액이 5,400원 54 04개 그러면 이게 1%예요. 554만원이죠. 54만원 네,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 여기 15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가 54만원으로 돼 있어야 돼요. 15만원짜리가. 그러면 저는 뺍니다. 15만원. 왜냐면은 390 000 이걸 여러분이 시험지에다가 메모한다 이겁니다. 390 000 받으러움에다가. 그리고 이거를 입력하면 되죠. 네, 어디로? 전체 메뉴에 가서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1월부터 12월로 입력하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대손 상각비, 판매관리비 지나서 감가상각비하고 대손 상각비 여기 외상매출금 란에다 아까 메모했던 751380 입력했을 것이고 받으러움 란에다가는 390 000을 입력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표 추가를 누르면 그리고 눌러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조회를 해보면 여기 여러분과 똑같이 이제 저도 표현하세요. 대손 충당금의 3743300 이거의 1% 받으러움의 대손 충당금이 540000 요 잔액의 1% 받으러움이 1%로 딱 변해 있죠. 수정분기에 의해서. 그리고 일반 전표에 가서 조회를 해보면 일반 전표에도 상품 매출원가 대체분계가 넘어와 있고 대손상각비 두 개 합쳐서 비용 발생 114만 1380원 대변에는 대손충당금이 109번은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111번은
바드럼에 대한 배선 충당금이 대변에 설정된다. 이 분계에 의해서 아까 합계 잔액세산표가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결산 정리 8점 문제 해결했고요. 마지막으로 회계 정보 분석 문제. 매입 매출 조회를 하라. 상반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매출한 매출 건수하고 매출 세액을 물어봤습니다. 매입 매출장 우리 조회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매입 매출장은 어디에 있어요? 조금 아래에 있죠? 여기에 있습니다. 상반기니까 1월부터 6월로 조회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출 건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 구분에서는 매출을 선택하고, 과세 유형은 카드, 신용카드를 말했으니까 여기를 카과로 선택하는 거예요. 17번 카과. 그리고 엔터 쳐주세요. 네, 그러면 1월부터 6월에 건수하고 세액을 물어봤죠? 네, 건수 3건의 세액은 이게 아니구나. 이게 세액이죠. 그래서 3건에 51만원 2번에 답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요. 총계정 원장. 상반기 중 상품 매출 금액이 가장 많았던 달. 그러면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 계정을 총계정 원장에서 보면 되죠? 총계정 원장을 클릭하고, 뭐 여기 뭐 1년치니까 상반기도 보이겠죠? 네. 여기서 엔터 쳐가지고 상품 매출을 찾아도 되고, 예. 여기서 이제 상품 매출을 컨트롤 F 해가지고, 매출 검색해서, 상품 매출 밑으로 내려가 찾으면 돼. 이렇게 찾아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아예 계정 과목 하나만 여기서 상품 매출을 검색하면 돼. 그러면 이거 하나만 나옵니다. 어느 방법이 편한지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자, 상반기니까 여기까지만 봐야죠. 이 안에서 봐야죠. 그래서 금액이 가장 많았던 달, 네, 여기 몇 월입니까? 네, 3월이더라. 3번이 답이었네요. 자, 여러분이 이제 벌써 기출문제를 말이죠. 27회부터 시작을 해서 31회까지 모두 27, 28, 29, 30, 31회 5회차를 다 풀어봤습니다. 이제 자신감이 생기시죠?